자, 동대전고 23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쉬운 듯 하면서 뒤에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전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시간 제대로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제가 이제 그 번호 링크 달아뒀으니 필요한 문제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번 같은 거 뭐 첫 페이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페이지를 글쎄 네, 6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6번하고 8번 요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짓인 명제, 어떤 10의 약수는 5의 약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의 약수 중에 1이라는 뭐 어떤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5의 약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번 어떤 두 실수의 합과 곱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지 않을까요? 뭐 0하고 0 같은 경우에 둘이 더해도 0이고 뭐 곱해도 0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실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두 자연수의 합은 자연수다 라는 말도 맞을 것 같죠. 왜냐면 자연수 두 개를 더하면은 자연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이게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한번 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가 x제곱 빼기 1보다 크다. 딱 떠오르는데, x가 1이라고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1이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은 이렇고요. 7번은 할 수 있을 거야. 못하면 안 돼, 이거는. 8번 보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3 위에 a가 a, b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x축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걔네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 라고 잡고 a, 더하기 3으로 이렇게 a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x축 원점 대칭을 해요. 그러면 일단 b가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로 바꾸니까 이 c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빼기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좌표평면하고 나타내보자고요. 점을 제가 대략적으로 찍어볼게요. a가 1사분면이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찍으면 됩니다. a, a 더하기 3이 한 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찍어보고 a, a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스 a 빼기 3을 한 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찍어보고, 그래서 a, 마이너스 a 빼기 3 이렇게 이제 찍어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빼기 3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죠. 마치 이제 직각삼각형 느낌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보고 이렇게 그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어보면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역시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빼기 3이다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a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니까 2a 더하기 6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a 더하기 6이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고 2a 제곱에 더하기 6a가 빼기 20이 0이 되고요. 2로 나누시면 a 제곱 더하기 3a 빼기 10이 0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5에다가 a 빼기 2가 0이 되고요. a는 2인 겁니다. 왜냐면 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2,5가 되고, 원래 a 더하기 3이 b였죠. 그러니까 b가 5인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뭐 거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번은
한번 직접 해보시고 구분 한번 해봐요. 10번부터 볼게요. 10번. PQ가 있는데 말이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니고, 여기부터 또 썰리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가 필요 조건이란 얘기는 Q에서 P를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P가 이렇게 화살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 얘기고, 반대로는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1번부터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1번 보시면 둘이 이제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얘가 이제 x는 이제 풀마 1이고요, 얘도 x는 풀마 1인 건데 둘이 같단 말이죠. 그럼 같으면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필요지만 충분히 아닌 그런 애를 찾기 있기 때문에 1번 안 됩니다. 자, 이제 2번인데요. 얘가 이제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딱 되잖아요. x 빼기 4에 x 더하기 2가 0입니다. 그러면은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가 이제 마이너스 2만 있고 아래는 4하고 마이너스 2니까 P에서 Q로 이렇게 쓱 들어오죠. 그래서 쓱 들어오니까 우린 이걸 뭐라 불러? P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야겠죠. 자, 우리 이제 알고 계시죠? 화살 주는 애가 충분, 화살 받는 애가 필요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필요 원하고 있으니까. 3번, 6의 배수. 자, 이거 이제 헷갈리시면 직접 쓰시는 게 좋죠. 6의 배수가 6하고 12하고 18하고 24 이렇게 이제 돼 있고, 2의 배수 2, 4, 6, 8, 10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6의 배수가 2의 배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새죠. 왜냐면 6의 배수 양이 훨씬 적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들어간다. 이러면 어때? 또 충분히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4번 이렇게 느낌 있게 이렇게 가야죠. 일단 P가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요. Q는 XY랑 절대값 XY가 같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제 되려면 결국 이 XY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0도 같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곱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있을 테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Q가 양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틀렸다고 봐야겠죠. 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5번 갈게요. 5번은, 자, 이제 5번이 이제 답이어야 하겠죠. 이제 5번째니까. 자, 얘는 이제 뭐냐면, A는 B 안에도 들어가야 하고, 그 A는 C 안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B하고 C가 이렇게 이제 오순도순 있었는데, 그 모두에게 들어가려면 대체 A가 어때야 할까? 자, 교집합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양쪽을 모두 이렇게 요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5번은 보시면 어떠면 될까요? 자, P는요, 그 A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냥 B 합집합 C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래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뭐 이래도 됩니다. 자, 그럼 상황이 어때요? P가 훨씬 상황이 또 넉넉하잖아. 그래서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시험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이 조금 그냥 어려울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좀 극복을 좀 해보자고. 자, x가 258이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1대1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얘들이 누군지 모르면 못 풀지 뭐. 여기부터 그냥 다 찍어. 11번부터 3번으로 다 몰아야지 뭐. 그런데 이제 진행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야 문제를 풀지 사실. 자, 항등 함수라는 게 집어넣은 친구랑 결과치가 동일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G8이라는 게 8을 집어넣었다. 그럼 8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8인 겁니다. 자, 근데 H가 상수함수인데, 그러면 상수함수는 뭐죠? 그러니까 누구를 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3명이 다 8이니까 앞으로 H는 전부 다 8이라고 해라. 이렇게 결론 나옵니다. 그리고 FO가 8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1대1 함수라고 하는 F는 결국 이 친구가 키포인트잖아요. 얘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냐? 자, X라는 친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보고, 여기다가 258을 이렇게 써봅니다. 그리고 또 X를 이렇게 만들어보고, 여기다가 258을 또 이렇게 써봅니다. 자, 그럼
그런 다음에 F5가 8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로 이렇게 쓱 하나 이렇게 이제 연결해주고, 자,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석인데요. G5를 보시게 되면은, 자, G라는 친구는 항등 함수기 때문에 얘가 이제 5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어렵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F 인버스 5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옆에 약간 수수께끼처럼 뭐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좀 짜증이 좀 나죠. 그죠? 어떡하라는 얘기야. 알아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또 골 때리는 게 우리가 F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있어요. F 인버스 1합니다. 아이씨, 젠장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2가 거꾸로 가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8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상황입니다. 느낌 오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푸는지를. 자, 일단 정리정돈을 좀 해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F 인버스 5입니다. 자, 얘하고 같지 않아요. 자, H에 F 인버스 2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대체 어떻게 끼워 넣어야 될까? 자, 근데 H라는 친구는요, 누굽니까? 상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수함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니까 H를 이미 아까 구해놨잖아. 얘가 무조건 8이라는 걸 구해놨단 말이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새끼가 누구를 갖든 너는 8이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는 8이면 안 돼. 그 8 말고 누구 남았어? 2 남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F 인버스 5는 2란 얘기요. 이렇게 된다고요. 8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야,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 넌 이렇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2는 5고요. 그쵸? F2는 5가 되고요. 그리고 맞지? G는 항등 함수니까 5가 돼서 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계산도 없고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12번이 상대적으로 뭐 11번보다는 쉬운 기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집합에서 그냥 뭐 대충 뭐 교집합에 뭐냐 이딴 문제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가 없죠.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부분집합 몇 개냐 이거 해야지. 자, 소수랍니다. 소수가 누군지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2, 3, 5, 7, 11 13, 17, 19, 요 정도. 요 정도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B라는 친구가 24의 약수인데요. 24의 약수도 어때요? 좀 써보면 되겠죠? 1, 2, 3, 4, 6, 8, 12, 24. 요 정도 써봤습니다. 자, 그럼 B 빼기 A인데요. B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2, 3 썰리고, 자, 썰린 애들 써볼게요. 썰리고 남은 친구들 1을 제가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4를 써보고요. 그 다음에 6을 써보고, 그 다음에 8을 써보고, 뭐야, 다 생존하네? 12도 생존? 잠깐만, 전부 다 살았네요. 자,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친구가요,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X라는 친구는 요 사이에 이렇게 햄버거 요 가운데 낀 거 마냥 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2의 몇 제곱이야?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이거 모르면 뭐 어차피 뭐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해. 요거는 지금 개수가 있잖아.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니? 8개입니다. 8개인데 요쪽이 이제 몇 개야? 요쪽에 6개죠. 그럼 둘이 빼서 이렇게 제곱해서 이렇게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저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요. 13번 문제,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산술기하 평균이 나왔고요. 아니, 14번은 나는 무슨 이거 보고 가우스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제 뭐 가우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면은 또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뭐 15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기본적인 유형수 RPM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센 B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보다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거기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심화가 된 가미가 좀 있어가지고 15, 16, 뭐 17 물론 이제 못 풀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리고 뭐 20이라든가 그리고 19번 요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방금 거만 틀리고 뭐 나머지 다 맞으면은 뭐 그리고 뭐 하나 정도는 번호 해갖고 맞았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원하는 등수 나오지 않을까? 그죠?
나머지 다 맞는다 치면 나머지 썰리는 게 문제지 뭐. 어쨌든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13번. 자, 우리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2x 더하기 3y. 자, 이 친구가 이제 a 플러스 b의 형태로 나온 건데요. 너가 이제 이 루트 6xy다 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산술기하 평균인 것이죠. 근데 너가 이제 8이란 말이죠. 너가 이제 8이니까요. 약분해 갖고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하시게 되면 16이 되고 6xy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xy가 6분의 16, 즉 3분의 8이다 라고 만들 수 있으면서 최대값을 3분의 8이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xy까지 우리가 또 대답을 또 해줘야지, 그치? 그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니까요. 결국 우리는 2x하고 3y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3y 자리에다가 2x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4x가 8이 되다 보니까 x가 2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y는 몇이 되죠? 3분의 4가 됩니다. 왜 이렇게 분수가 많어? 자, 어쨌든 다 구했고요. 얘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감마가 이제 3분의 4고요. 3분의 4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하고 베타하고 곱하면은 3분의 16이 돼서 4배 차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13번 문제였고요. 14번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이 빈칸 문제가 아마 이런 형태로 뭔가 증명 과정을 안 내기도 뭐하고 하나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증명 과정을 이렇게 빈칸으로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빈칸을 좌우 위아래 잘 파악해서 구해주셔야 한다.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너무도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명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라고 등장을 했어요. 그럼 대우가 뭐냐는 건데, 여러분 밑에 너무도 잘 써있죠? 야,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다. 맞는 말이잖아. 기억 일단 골라줘야지, 이렇게. 그죠? 기억 이제 골랐어요. 자, 그 다음에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건데, n이 홀수이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2k-1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2k-1. 그러니까 대가로 이게 이제 뭐냐면은 fk가 2k-1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얘를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 제곱의 결과가 밑에 있는 거고, 거기서 남은 떨거지를 나에다가 끼워 넣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제곱하시면 2k 빼기 1을 제곱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가 이제 4k 제곱에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전개를 하시면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2인데, 그럼 나가 뭐냐 이거야?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나의 들어갈 값을 마이너스 1이라 할 때 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f에다 넣고 그 결과를 또 f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느낌 오시죠? 정말 재밌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여기다가 넣으면 마3이 되는데, 마3을 또 넣으면 마이너스 7해서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니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느낌 오시죠? 여기서 얘가 짝수이므로, 또 뭐라고 짓거린 거라면, 야, 너가 짝수야. 자,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그은 게 짝수입니다. 그럼 짝수에서 1을 빼면 뭐가 돼?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재밌는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맞췄어야 돼. 그리고 15번까지는 그래도 맞춰줘야 돼. 아까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사실 16도 맞춰야 됩니다. 어디부터 틀려? 여기. 근데 18은 요건데 해줘야 되고, 막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100점을 도전할 만한 내용인데, 제가 일단 대다수의 학생들, 제 강의를 제가 가르치는 대다수의 학생들 기준에는 여기를 그냥 몰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절대값 풀어줘야지. 절대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가지고 어떻게 줘야 돼? 풀어줘야죠. 자, 어떻게 푼다?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라서 그냥 나오고, 이런 얘기죠. 자, 2x 빼기 1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9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의 x 더하기 a제곱 빼기 1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제 좀 괴상한 친구가 나왔고요.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a제곱 빼기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내신 시험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50분인데 뭐 마킹 빼면 뭐 45분 안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플러스다. 이걸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0보다 크다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a는 2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아우, 그죠? 근데 뭐 그 다음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거기까지 좋아. 근데 인버스 x하고 y는 2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a래.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냐면요, 자 써볼까요? 자, f 인버스 a가 2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어져? f로 우리가 돌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위치를 바꿔. 그러면 f2가 a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면 쉬운데? f2가 a다. 그럼 2를 넣은 게 a입니다가 되는 거니까 2를 초록색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a 더하기 4 더하기 a제곱 빼기 10이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더하기 a 빼기 6이 0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3에 a 빼기 2가 0이 되고 a는 몇이야? a가 몇이냐고. 잠깐만, a가 몇이야? 도와줘야지. a가 잠깐만. 야이씨. A가 아까 구해놨잖아.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구해놨잖아. 그치? 그럼 A는 마3이지. A가 마3인 거야 지금. 알았지? 그래서 A가 마3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구했다는 얘기예요. 빼기 X에다가 마3을 넣으면 이거 빼기 1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마3을 넣으면 어떻게 돼? 빼기 5X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무리 엔딩은요, F 인버스 11이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너를 K라고 쓰고 FK가 11. 그러니까 대체 누굴 넣어야 11이 나오는 거냐 이거니까. 자, 그 다음 뭐 가볍게 할 수 있죠? 누굴 넣어야 11이 나오냐고.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여기다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 매칭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A, D, C, D, B, C가 이제 최소일 때 CD의 길이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뭐 아주 재밌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좌표를 구하는 거랑 뭐 이제 거리 구하고 뭐 대칭 이동 시키는 거 이 모든 걸 한 번에 묻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자, 볼게요. A가 3,4거든요. 그럼 Y는 X 대칭을 해야 됩니다. 저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4,3이 된단 말이죠. 여기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B가 이제 마이너스 4,1인데 저 아저씨도 저기 있으면 안 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 여기로 왔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직선 느낌 나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스트레이트로 이어버린 바로 이건데요. 근데 이 길이를 원한 게 아니라 CD의 길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뭔 소리냐? 이거 기준으로 얘가 C고 얘가 D인 거죠. 그래서 C와 D의 좌표를 구해서 그렇게 해봐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떡하냐? 직방 구해야죠. 그죠? 직방. 자, Y는 자 기울기 8분의 4 즉 2분의 1이고요 x-4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었고요. 이 친구의 그 x 절편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0이 될 테고요.
D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이제 Y는 XY 교점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뭐 부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2분의 1X 더하기 1하고 X하고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2를 곱하면 X 더하기 2가 이제 2X가 되고 X가 2가 돼서 2,2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루트 16 더하기 4가 돼서 2루트 5 정답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느낌 오시죠?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난이도 뭐 좋은 시험지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뭐 풀만한 문제들 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단계별로 난이도 올리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너무 과하지도 않고 좀 적당히 풀어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100점도 맞을 수 있게 이렇게 내주신 시험지 같아서 좋은 시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보자고. 세항수 ABR에 대해서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한 원을 C2라고 할 때 C1, C2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1은 원 C2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선은 C1, C2에 모두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을 했을 때, 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2,-1이고 반지름이 R인 친구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옮긴 거잖아. 옮긴 애가 이제 여기로 이렇게 온 거지. 근데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해버린 거야, 둘이. 알겠지? 그래서 얘는요, 2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된 거예요. 이렇게. 느낌 오시죠? 반지름은 여전히 R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는 건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2R이다.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너네가 2R이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R이다.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하고 이제 모두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생겼다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고, 이 길이도 R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니까 R을 구할 수가 있네. R을 구할 수가 있어. 해볼게요. 자, 이 직선하고 너와의 거리가 R인 거니까 구할 수가 있죠. 루트 5죠, 5. 그리고 이 루트 5가 반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4루트 5가 되고 여기 있는 R은 2루트 5다는 것을 알게 되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결국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 곱하기 5니까 80이네. 그쵸?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 파란색 식하고 요 빨간 애하고의 거리가 2루트 5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보면 루트 5가 되고 절대값에다가 쟤네를 넣으면은 4 더하기 2a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너가 2 루트 5가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A 빼기, 공간이 없어, 공간이. 얘가 이제 저기 10이에요, 10.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와 B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친구를 그냥 플러스라고 인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2A 빼기 B가 0이다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 오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결국 B가 2A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고, 모두 양수니까. 그러면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5a 제곱이 80이 되고 a 제곱이 16이 되니까 a가 4. a가 4고 b는 8. 그래서 4, 8, 32에다가 요거 해가지고
64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답 좀 잠깐 확인 좀. 맞았겠지? 맞았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18번 가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김밥, 떡볶이, 라면 중 적어도 하나의 음식을 주문한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김밥을 주문한 고객이 17명, 떡볶이를 주문한 고객이 15명, 라면을 주문한 고객이 20명, 세 가지 모두 주문한 고객이 4명이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 음식만 주문한 고객의 수가 대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렇군요. 자, 일단 보면, 자, A가 이렇게 쓱, 이렇게 이제, A가 김밥에 김, B가 떡, C가 라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전체 30명이고 아마 주문 안 한 애가 없을 거야. 젠장 김밥집 갔는데 김밥을 왜 주문 안 하겠어? 했겠지. 그죠? 자, 이제 전체 30명인데 김밥 주문 17명, 떡볶이 15, 라면 20, 모두 주문 4명 이렇게 한 가지 음식만 주문한 고객의 수. 자, 한 가지 음식 여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배웠죠? A, B, C 이렇게 둘러쳐라. 그 다음에 D, F.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로 식을 만들잖아요. A, B, C, D, E, F. 그게 26이다. 그쵸? 그게 26이에요. 자, 그 다음에 A, D, F 13. B, D, E 11, C, E, F 16. 자,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 다 더하면 A, B, C, D, E, F. DF가 2번인데요. 요거를 위에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DF를 따로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D, E, F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A, B, C, D, A, F가 26이고 얘네를 다 더한 게 40이니까 너가 14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너가 14니까 A, B, C1에서 10이라서 답이 1번이다. 자, 화이팅! 나왔으면 좋겠네 이거.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 이거. 그죠? 자, 19번입니다. 볼게요. 이차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 F합성 fx는 1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할 때 k 곱하기 f1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fx라는 거를 t로 일단 치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t가 10이 되는 t의 값을 먼저 구하고 그때 이제 그 값이 되는 또 fx 값을 구하는 그런 순서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ft가 10이다 라는 것은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가 10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자 t제곱에 더하기 4t 더하기 k 빼기 10인데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0이 되는 근이 2개가 있을 것이야 라는 건데 2개를 직접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직접 왜 구하냐면요. 근데 2개여야 돼. 왜냐면 2개여야 최종 근이 실근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미리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알파고 이 새끼가 베타야.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구했어. 그럼 두 번째에서 결국에 저 알파, 저 fx가 알파 되는 애하고 fx가 베타 되는 애하고 이렇게 되는 게 최종적인 그 실근들이거든? 그렇게 되는 게 최종적인 실근들인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 얘를 이렇게 그리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하나가 이렇게 되면 여기 2개 있고 베타가 더 크다고 베타가 더 크잖아. 이렇게 되고 알파가 요 밑에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만 최종적인 근이 3개가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t를 구할 수가 있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14 빼기 k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게 결국 얘가 이제 작은 애니까 이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얘가 이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fx의 꼭지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fx의 꼭지점을 구해 보면
이렇게 돼서 요점의 좌표가 이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너하고 너가 같다. 너하고 너가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너하고 너가 같다. 그럼 어떻게 돼? 너하고 너가 같다. 그럼 어떻게 돼? 너하고 너가 같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K가 몇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더라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거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K는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fx 구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f1이야. 5번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S라고 할 건데 이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을 T라고 할 거고 S와 T의 공통 부분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걸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직선이 6,0하고 0,4를 지나거든요. 두 개 이렇게 연결을 해. 이렇게 생겼어. 이게 S야 이게. 그죠? 근데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밑으로 가잖아. 그죠? 이렇게 가. 뭐 여기는 0,4겠지. 근데 세 칸 이렇게 이제 옮기는 거야. 세 칸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0,0이 3,3으로 갈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0이 9,3으로 가겠지. 그지? 그리고 0,-4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연두색의 이제 넓이를 구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볼 때 보니까 처음에 연두색 그리기가 쉽지 않더라.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연두색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저 직각 삼각형에서 저기 조그맣게 생긴 저 삼각형을 빼서 그렇게 구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럼 이제 해볼게. 일단 요점은 3콤마니까 저 빨간 거 기준에 0하고 6 가운데거든? 그래서 3,2가 맞아.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얘는 뭐 당연히 3,0이지. 그럼 큰 직각삼각형은 벌써 구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2야. 그래서 이제 넓이가 3이거든? 여기서 이제 빼자가 돼. 자, 뭐를? 저 조만한 애를. 저 조만한 애를 구하려면 역시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긋는 거에 직방이 좀 필요해. 그래서 y는 6분의 4에 x-9 더하기 3인 거지. 그래서 3분의 2에 x-9 더하기 3인 거지. 그래서 3분의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3분의 2x 마이너스 3하고 교점 필요하다. 빨간 거 직방 구해줘. 빨간 거는 y는 자,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4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4분의 21 그렇습니다. 기가 차죠. 4분의 21 그러면은 4분의 21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일단 여기는 2분의 9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4분의 21을 여기다 두면 2분의 7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1이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갖고 결국은 밑변이 2분의 3이고 높이가 2분의 1이 돼. 그래서 8분의 3이 된다. 그러면 8분의 21이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아, 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그리고 22번부터 해가지고, 23, 24 순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f의 인버스 x가 gx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함수 y는 2x 빼기 3의 f 2x 빼기 3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양쪽에다가 g라는 걸 합성을 할 거야. 그러면 gy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함수 먼저 하고. 자, 그러니까 역함수는 y는 x 대칭을 해야 돼. 그러니까 y가 x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양쪽에 이제 g를 붙여. 이렇게. 그럼 2y는 gx 더하기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는 2분의 1, b는 2분의 3이야. 60a는 30, 6b는 9. 그래서 39가 되는 그런 문제다.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3번 가겠습니다. 자, 원을 평행 이동하는 y축 대칭한 원과 둘러싼 부분 중 작은 부분의 넓이. 네.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y제곱 빼기 6y 더하기 9 빼기 9 더하기 6은 자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4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쟤를 이제 저렇게 이동을 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가 될 건데 y축 대칭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이 있고요.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부분이 있다는 거 보니까 한 요런 느낌 아닐까? 요런 느낌? 그죠? 요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에 이제 2란 말이지. 근데 이제 아마 뭐 각도 같은 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넓이를 구하지. 그죠? 특수각으로 추정됨. 요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리를 이제 구해봅니다. 자, 3x 빼기 4y 더하기 13은 0 하고요. 마이너스 2,3과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5분의가 되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6 빼기 12 더하기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5분의 5가 돼서 거리가 1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을 얘기하고 싶었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6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작은 부분에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해줘야지.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2는 4파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4파이죠. 여기서 뺍니다.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1을 뺍니다. 그래서 루트 3이 되고요. 결국 3분의 4파이 빼기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집합이 7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그 X가 A하고 무조건 겹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X가 B하고 겹치는 게 무조건 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느낌일까? 자 A가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겹치는 게 이제 4, 5잖아요. 여기 4, 5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 3 여기가 이제 2, 6 이렇게 그리고 밖에 7 하나 있나?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 6까지
이렇게 돼 있어. 자, x라는 친구에 대해서 일단 정리정돈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x가 4나 5를 가지는 걸 첫 번째 케이스. 이러면은 무조건 A, B와 무조건 겹치죠. 왜냐면 공통 쪽에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4 또는 5를 가진다를 푼다는 듯이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를 이제 푼다는 것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자, 그러니까 4를 가지는 거를 구하고 5를 가지는 거를 구한 다음에 4, 5 둘 다 가짐을 빼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 5 둘 다 가지니까 2의 6제곱이겠죠? 4를 가지니까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가 되는 거니까. 얘도 2의 6제곱이고요. 얘는 2의 5제곱이 되는데 얘를 계산하시면 96까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4, 5를 안 가집니다. 4, 5 안 가지는 상황에서 자, x가 1, 3 중 하나를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리고 2, 6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요. 4, 5가 없는 상태에서 전체에서요. 1, 3 둘 다 잠깐만요. 둘 다 안 가짐하고, 그죠? 2, 6 둘 다 안 가짐하고, 여기서 1, 3, 2, 6 넷 다 안 가짐 빼자. 그래가지고 전체는 2의 5제곱이고요. 1, 3 둘 다 안 가지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한 다음에 이거 넷 다 안 가지면 7 하나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18입니다. 그래서 2에서 114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